네, 9월 첫 거래 현재 우리 시장 그래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더 많은 상황인데요. 9월 시장에 대한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 김형렬 센터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어제 외국인의 매수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뭐 일시적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9월부터 괜찮을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선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좀 크다 보여집니다. 사실 뭐 그 월간 기준 MSCI 지수 변경 관련된 영향도 있었고 또 환율 관련된 영향도 있어 왔었기 때문에 네. 어제 외국인 수급의 변화는 조금 일회성인 성향이 조금 짙었다라고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본격적으로 외국인이 귀환하기까지는 다양한 조건 등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경제나 상장 기업들의 실적 상황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할 이유는 분명히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들을 주춤하고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은 아직까지 환율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결론 내리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조금 미루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지금 이런 벌어지는 상황이 우리 시장이 싫어서라기보다는 네. 오히려 미국 투자 자산을 많이 사고 싶어하는 글로벌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지금 우리 시장에 지난 8월 한 달 동안 영향을 주었었고 네. 어제는 잠깐 반짝 어떤 그런 변화를 보인 정도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역사를 한번 쭉 되돌려 보면 네네. 1987년이죠. 금원 네네네네. 월요일이. 네네. 10년 뒤에 1998년도 증시가 또 한번 휘청했었고요. 그렇습니다. 또 10년 뒤에 2008년도에 한번 휘청했었어요. 네네. 지금 시장을 또 어디에 비유하냐면 2018년의 증시, 12월 연말 증시, 그러니까 네. QU 양적 완화를 중단하는 시점부터 또 네네. 비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4년 만에 이제 또 다른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어두운 그림자 아니면 이런 구름이 끼기 시작한다라는 전망을 내놓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우선은 뭔가 자산 시장이 팽창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거 데이터와 일치되는 부분 등이 있지만 과거의 그런 구조적인 침체에 직면하는 데에는 경기가 정점을 통과하는 신호등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 경기 정점을 통과한 이후에 시장 경제가 어떤 침체 이유 그리고 그 이유가 앞으로 지속될 수 있다라는 여러 전제 등이 있어야만 될 텐데 네. 지금 상황은 어떤 순환적인 모멘텀이 약간 둔화되는 정도로 봐야 되는 부분이지 네. 너무도 이제 픽아웃에 대한 논란을 너무 쉽게 가져가게 되는 부분은 예. 조금 호흡을 너무 짧게 가져가는 측면이 있지 않나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예. 어쨌든 팬데믹 기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어마무시한 유동성을 공급한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유동성을 회수하는 방식은 그냥 막무가내로 회수할 리는 없다라는 그렇죠. 거죠. 지금 시장에 공급된 이 유동성이 실물 경제에 녹아들게끔 어떻게 유도하느냐가 좀 더 중요한 부분인 것이지 단지 자산 시장의 거품을 꺼트리기 위해서 뭔가 인위적인 정책을 해야 된다. 예. 이것은 조금 잘못된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그럼 9월 시장이 생각보다 괜찮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제시해 네,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또 어두운 요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델타 변이의 확산도 있고 또 FOMC 회의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한 이제 정책 불확실성도 계속해서 이제 미국 증시와 함께 우리가 연동되는 모습도 있는데 이에 따른 이슈들은 저희가 어떻게 좀 해소가 가능할까요? 사실 이 정책 불확실성은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겠지만 네. 사실 지난 7월과 8월 사이에 테이퍼링 관련된 잭슨홀 미팅을 앞둔 상태에서의 불확실성은 네. 미국보다는 오히려 신흥시장, 특히 중국이나 한국 등이 오히려 영향을 더 크게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등이 어찌 보면은 우리의 분통을 터뜨리는 사실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면 대신 지금 이제 연말까지 전개될 수 있는 이런 정책 불확실성과 관련된 부분은 물론 미국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여지 등이 크다라고 보고요. 네. 그 영향이 이제 달러와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에 대한 부분 등이 가장 중요한 건데 저희가 바라는 것은 뭐 드라마틱한 약세를 바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현재 세계 경제는 다시 미국을 중심으로 회복을 시작한 상태니까 네. 달러가 어떤 기조적인 약세 기조에 들어갈 가능성도 지금은 제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달러의 가치가 방향성을 상실하고 시장에 서로 경기 속도에 대한 변화를 비교하면서 누가 조금 더 둔화 속도가 더디냐 아니면 여전히 성장하는 쪽이 누구냐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하다 보면은
그때부터 우리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예. 막연히 정책 불확실성이 공통적으로 시장을 짓누를 거다. 그렇게 봐야 될 부분은 분명히 아니다. 여전히 현재는 경기가 확장 국면에 진행형에 있다는 점을 좀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보통 우리가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우산을 들고 갈지 말지를 결정할 때 네네. 이 먹구름이 끼어 있으면 비가 오겠거니 생각을 하고 우산을 들고 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먹구름이 그치면 해가 나오잖아요. 이거 투자에 비유하면 먹구름이 끼는 걸 보고 우산 들고 나가는 분들은 단기 투자에 좀 생각을 있으신 분들이고 이게 구름이 그칠 거니까 그치면 날이 밝을 테니까 그냥 가도 되겠다는 중장기 투자로 비유를 한다면 맞습니다. 네. 지금 주신 말씀을 놓고 이렇게 보면 아까 우리 손현정님께도 좋은 말씀 주셨어요. 이 시장은 어떻게 보면 회의론 속에서 잘한다라는 존 템프턴의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시기가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떨어지는 것을 매입해야 되는 그런 시점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직은 그 경기 회복에 대한 관성적인 성질을 우리가 조금 더 이용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이지 이것에 대한 둔화를 가지고 너무 선뜻 단기 대응에 나서는 것은 오히려 조급한 판단이 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날씨도 좀 좋은 비유가 될 수 있는데 지금도 가을 장마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부 지역에. 근데 우리가 이 청고마비의 계절에 정말 말이 살찌우는 이 계절에 정말 맑은 하를 기대했었지만 생각지도 않은 가을 장마를 겪고는 있잖아요. 네. 근데 하지만 이 시기 역시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충분히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오는 것만큼 현재 우리 9월 장세는 7월과 8월 사이에 진행되었었던 이런 디커플링 상황, 네. 우리 시장에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다라기보다는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정도만 현재 문제를 품고 있는데 그 문제를 제거하는 과정을 우리가 9월에 흡수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네네. 우리 이제 박두나 PD께서 저한테 네네. 우리 김영률 팀장님 네네네. 보고서를 주셨어요. 네네. 이렇게 이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네네. 방금 말씀을 듣고 보면 외국인의 매도세는 주식 시장을 짓누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실제로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 차곡차곡 곡식을 쌓아놓고 언젠가 한 번은 빵 터트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4달러 이렇게 네, 되시는 그렇습니다. 거니까.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에 대해서 사실은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것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정도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상황을 너무 이제 하루하루의 수급의 변화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장중 우리 시장에 대한 변동의 내용으로 그 해석을 그 연결고리를 자꾸 너무 지으려 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뭐 지난 한 달 동안도 외국인 투자들이 상당히 많은 매도를 보여왔고 연초 이후에도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팔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시장에서는 극단적으로 외국인의 이탈, 셀 코리아 막 이런 식에 대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전히 외국인의 보유 지분 비율은 32% 수준에서 변동이 없다라는 거죠. 네. 지난 10년 동안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 규모를 따져서 보면은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어요. 오늘부터는. 네. 그래서 수치상으로 보면은 외국인은 떠났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10년 전 우리 코스피를 기준으로 외국인의 보유 지분이 30%였는데요. 네. 지금도 지금 지분율은 32%로 오히려 늘어나네요. 늘어나 있어요. 그렇죠.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알짜 주식은 계속 손에 쥐고 있고 여러 가지 기계적인 매매 등을 통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바로 환율적인 요소가 그런 투기적인 자본의 어떤 트레이딩 상황을 계속 자극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연초에 우리 원달러 환율이 1,080원에서 시작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과 시장 전문가들은 올해는 원화가 강세, 즉 환율은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환율 위치를 보면 1,150원까지 와 있거든요. 오늘 오전에 발표된 8월 수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단기간 역대 최대의 지금 네. 수출이 나오고 있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원화가 약세야? 이건 뭔가 지금 엇갈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등만 조금 더 수습이 되게 된다라면 우리 경제의 본질은 확장 국면 그리고 지금의 주가가 굳이 소외되거나 네. 침체 국면으로 진입해야 될 이유는 없다. 없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우리 시장을 이렇게 떠나지 않았고 그렇다면 셀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네. 계속해서 이제 상반기에 기대했던 반도체가 계속 미끄러졌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좀 팔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가장 궁금한 게 교보증권의 9월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 비중이 줄어들었는지. 맞습니다. 네. 그런가요? 네네네. 근데 괜찮을 거라 하셨으면은 좀 많이 떨어진 종목들 오히려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조금 시장 평균 대비 많이 조금 오버됐었던 것들을 줄인 정도고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할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 비중을 줄였다기보다는 네. 살만한 주식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부분이라는 거죠. 예. 지금 상당히 많은 PM분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등에 대해서 그런 조금의 왜곡된 시선이나 조금 네거티브한 의견을 자꾸 주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변에 성장이 보이는 산업과 기업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꾸 삼성전자에 대해서만 올인해서 볼 수만은 없다라는 거죠. 부정적으로 본다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오버웨이트, 그러니까 즉 그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높게 가져갔었던 것보다는 조금의 시장 평균 정도로 수렴하는 정도의, 그러니까 지수 수익률과 조금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반영된 것이 네. 최근에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좀 조정이 있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은 네네. 이제 다른 종목들을 조금 더 이제 담았다라는 걸 맞습니다. 의미할 텐데 네, 네. 그럼 중소형주 쪽으로 관심을 돌려야 되나요? 우선 중소형주도 기회 요인은 분명히 있지만 지금부터 이제 올해 연말 이제 그리고 이제 2022년을 준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2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장 기업들이 실제로 그 성장 가치를 실제 현실로 구현해내는 과정,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요인에서 저희는 배터리 그리고 플랫폼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 비중을 더 키워야 된다라는 의견 등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조금씩 올해 이제 2분기 정도에 한번 그 현상이 있었었는데 리오프닝과 관련돼서 경기 민감주들을 이제 채우는 상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을 지난 2분기까지 실적을 보게 되면 아직도 손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손을 나가기에는 이미 주가가 올라 있는데 실적이 뒤따라오지 않다 보니까 사실 사전이 상당히 부담되는 경우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투자에 대한 비중을 높여나가야 될 때다. 결국 지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 등은 있지만 이 상황에서 다시 셧다운이 되고 이전으로 돌아가기에는 방역 당국도 그렇고 글로벌 정부가 너무 많은 비용을 또 지불하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오히려 지금 상황을 오히려 통제하는 쪽에 대한 방향, 그러면서 최대한 빨리 백신 접종도 높여가면서 이제 다음 스테이지를 또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치료제 개발이라든지 또 이런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환경이 만들어졌었을 때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 역시 이제는 우리 실생활과 가까운 그리고 예전 생활로 복귀되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 등에 대한 비중을 조금씩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경제TV 그리고 주식경제에서도 자주 다루는 게 이제 배터리 플랫폼 경제 네네네네. 이 부분이고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이 백투 노멀 정상적으로 되돌아오기는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이제 위드 코로나를 독감처럼 생각하면서 그렇죠. 지내는 네네.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다 그러면 결국 거기에 관심을 두고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제가 완고하게 표현해서 지켜봐야 되는데 표현했는데 매입을 하거나 좀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 종목이라도 있으면 한번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순위를 조금 말씀드릴 필요 있을 네.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경기나 소비가 살아나게 되면은 일반적인 기초 소비재라든지 내구재와 관련된 소비 품목 등이 우선 선호되는 경우들이 네,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철강이라든지 소재 분야 그리고 운송 등과 같은 기업들이 먼저 주가가 움직이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리오프닝에 해당되는 주식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네. 지금 물가 상승 압력이 강했다 보니까는 이런 자본재 관련 기업들은 숫자의 변화가 더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올 연말 그리고 내년 초에는 지금의 주가가 오른 것을 옷에 대한 부담을 상쇄하는 근거 내용들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순위를 경기 민감주들 중에서는 자본재에 해당되는 것들을 연말과 연초에 조금 보시는 부분 등이 필요할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눈에 보이는 확진자 수 감소가 보이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행주나 각종 레저 관련 산업 등은 여전히 조금 기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기복이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이 이제는 정상적인 생활 쪽에 가까워져 간다라고 본다라면은 이제는 조금씩 모아나가는 컨셉을 오히려 그런 해당되는 레저나 기초 소비재, 자동차 이런 분야에 조금씩 관심을 키워나가는 부분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내용이 제가 방송을 시작할 때 한 이틀 뒤인가 이 미국의 광산 관련 유화라든지 이런 주가가 하루에 188% 뛰었다라는 말씀을 네네. 드렸고 바로 네네. 그 다음 날 또 호주 광산 관련 종목이 많이 뛰더라고요. 맞습니다. 요즘 보면 원자재 관련된 주들 철강, 우라늄, 뭐 구리, 구리나 동이나 같은 거죠. 알루미늄 이런 주식들이 상당히 오르고 있는 게 방금 말씀하신 자본주의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게에서의 소비가 시작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기업향 소비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기업의 소비라는 거는 곧 투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모든 투자자들이 우리 자사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고 투자를 했었던 것들을 실제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 뭔가 보여줘야 되는 것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 이제 그런 기대감 등이 커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뭐 여러 가지 시장의 불확실성은 남아 있지만 만약에 바람이 좀 더 강하게 일찍 분다 그러면 이런 먹구름들은 빨리 거쳐질 것이고 새로운 밝은 장이 2022년도에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비관적이고 회의적일 때 한 번 더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볼 시점이고 특히 앞으로 살아날 수 있는 소비재나 자본재 이쪽 분야의 기업과 가게의 소비재에 대한 관심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